중독에 찌든 얼굴의 의붓아버지는 그녀를 도시 광장으로 끌고 갔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호기심에는 잔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저 뚱뚱한 것 사회의 짐덩어리야" 라고 고함쳤다.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고 충격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비웃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의 무력감은 더욱 커져갔다. 잔인한 광경은 불타는 수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의붓아버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 짐짝값으로 위스키 한 병이면 되겠어?" 그의 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꿔놓았다. 수치스러운 거래는 그녀의 공개적인 굴욕을 확정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생각들이 맴돌았고 심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피를 흘렸다. 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타는 수치심이 대신했다. 깊이 갇힌 눈물은 짐짝이라는 느낌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가족과 무자비한 사회로부터 이토록 잔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속삭였다. 완전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군중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큰 웃음으로 변했다. 손가락질과 뻔뻔스러운 자유로움으로 던져지는 잔인한 말들은 불타는 굴욕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지인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기이한 구경거리 보듯 무자비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난의 합창은 그녀를 땅속 깊이 박아놓았다. 그녀는 벌거벗고 외롭고 버림받았으며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의붓아버지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민 낯선 사람에게 감자포대처럼 잔인하게 그녀를 떠밀었다. 그것은 추방이자 공개적인 시장에서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빼앗아간 일격이었다. 광장에서의 마지막 순간,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그녀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공개적인 굴욕의 정점이었으며 도망칠 곳 없는 절망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차가운 바람이 첫 배신적인 눈송이를 실어왔다. 인간의 무관심만큼이나 무자비한 눈보라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마음을 감싼 내면의 차가움에 떨렸다. 그녀는 버려지고 무방비 상태라고 느꼈고 주변의 냉기는 그녀 영혼 속의 공허함과 절망을 반영했다. 그녀는 사라질 준비가 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때 폭풍의 지평선 너머로 그림자가 산 사나이에게로 향하는 다리. 뚱뚱이의 세상이 무너지고 차가운 바람이 배신적인 눈송이를 실어올 때 갑자기 어두운 이야기 속 그림자처럼 산에서 온 은둔자가 광장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격렬하고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공개적인 굴욕을 중단시켰다. 의붓아버지의 잔인함에 조롱하던 군중은 동작을 멈추고 속삭임은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사라졌다. 키 크고 말없는 은둔자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의 존재는 뚱뚱이가 겪었던 잔인함과 거부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 대신 짐과 수치로 여겨지던 이의 운명을 바꿀 엄격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위선의 얼굴을 때리는 일격이었고 모든 원칙에 반하는 보호의 약속이었다. 은둔자는 뚱뚱이를 위스키 한 병에 경멸하며 팔아넘긴 의붓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반역의 수호자는 무거운 동전들을 탁자 위에 놓고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았다. 당혹스럽고 겁에 질린 군중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 은둔자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그것은 감정 없는 거래였지만 권력과 힘 그리고 잔인함에 대한 무자비한 반대의 강력하고 조용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위선을 거부하고 보호를 약속하는 상징이었다. 잔인한 거래가 마무리된 후 산에서 온 은둔자는 첫 본능적인 보호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너덜너덜한 드레스를 가리고 군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수치심을 숨기도록 자신의 두꺼운 망토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기대할 만한 다정함은 없었지만 이 행동은 그녀가 겪었던 잔인함과 굴욕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질적인 배려와 엄격한 존중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에게 그녀가 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리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은둔자와 뚱뚱이는 즉시 광장을 떠나 당혹스럽고 할 말을 잃은 군중과 그녀를 무자비하게 거부했던 도시를 뒤로 했다. 그들의 강제된 산속 여정은 다가오는 눈보라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기 중에는 서리와 다가오는 흰 눈이 느껴졌다. 그녀의 두려움은 만질 수 있을 만큼 분명했지만 은둔자의 조용하고 엄격한 존재감, 그의 확고한 발걸음과 망설임 없는 모습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을 수치와 잔인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미지의 고립된 미래로 향하게 했다. 그것은 인간을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야생 자연의 품으로 향하는 도피였다. 서둘러 야생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침묵이 흘렀다. 진정한 은둔자인 은둔자는 말없이, 그의 얼굴은 흔들림 없었다. 최근의 굴욕으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뚱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통은 작은 실용적인 제스처를 통해 이루어졌다. 길을 가리키고 물을 건네며 보호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침묵은 말이 아닌 행동에 기반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이 말없는 순간들 속에 그녀가 짐이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뒤엎는 보호와 존중의 씨앗이 자라났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면서 그들의 여정은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졌다. 눈은 발자국을 덮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판단의 소란과 잔인함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이 산을 손바닥처럼 하는 은둔자는 아무도 찾지 못할 숨겨진 은신처로 그녀를 확고하게 이끌었다. 그것은 단지 폭풍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녀를 비난하고 짐으로 여겼던 사회로부터의 상징적인 단절이었다. 그곳은 수치심과 거부할 공간이 없는 삶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이의 조용한 보호 아래 존엄성과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여전히 떨고 있는 뚱뚱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공개적인 린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느꼈다. 낯선 남자가 앞장섰고 그녀는 망토의 얼굴을 파묻은 채 길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음에도 수치심이 뺨을 태웠다. 그러나 이 도피, 이 눈보라 속 질주 속에서 이상하고 불확실한 해방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팔려나갈 짐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데려가진 존재였다. 은둔자는 침묵했지만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았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한 웃음소리를 내던 도시가 뒤에 남겨졌다는 안도감과 뒤섞였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깊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수치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차갑지만 희망찬 공허함의 품으로 향하는 도피였다. 산들은 점점 더 그들을 에워쌌고 휘몰아치는 눈은 점점 더 짙어졌다. 바람 소리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은둔자는 확고하게 걸었고 그의 실루엣은 바위에 새겨진 듯했다. 뚱뚱이는 그를 따라가며 추위가 뼈를 꿰뚫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안정감은 말없는 보호라는 조용한 약속과 같았다. 그는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고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그녀가 얼어붙은 돌에 걸려 넘어지자 은둔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지지 않고도 비언어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연민 없는 제스처였지만 엄격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 눈보라 속,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짐이라는 느낌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들이 작고 숨겨진 동굴에 도착하자 은둔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화덕 옆자리를 가리켰다. 명령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몸을 감쌀 마른 가죽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불을 피우는 일에 몰두했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외모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말린 고기와 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그녀에게 그릇을 건넬 때 그의 시선은 무심했지만 그의 손에는 의붓아버지의 경멸과 같은 것은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한 첫 번째 조용한 존중의 행위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받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몸짓 하나하나로 존엄성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눈보라는 점점 더 맹렬하게 휘몰아쳤다.
바람은 포식자처럼 울부짖었고 바늘처럼 날카로운 눈송이들은 망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뚱뚱이는 온몸의 근육이 노력으로 타오르는 듯 했고 숨은 가빠졌다. 한때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자연의 품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은둔자는 그녀 앞에 섰고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속한 산처럼 흔들림 없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속도를 바꾸지도 않았다. 높이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그는 꾸준했고 이 말없는 꾸준함은 혼돈 속 그녀에게 닷과 같았다. 그녀는 얼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미지의 은신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감각도 함께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팔려나갈 짐짝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 이 무자비한 흰색 속에서 불타는 수치심을 끄는 존엄성의 불꽃이 피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약속이기도 했다. 갑자기 은둔자가 멈춰섰다. 그들 앞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거의 보이지 않는 바위 틈새, 즉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문이라기보다는 맹렬한 눈보라로부터 피난처를 약속하는 거친 구멍이었다. 그루바에게 이 광경은 두려움과 구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세차게 뛰었다. 인간의 판단이 없는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은둔자는 말없이 입구를 가리켰고 이내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루바는 잠시 망설였다. 등 뒤로 몰아치는 폭풍의 차가운 숨결을 느끼며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문턱을 넘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는 문이었고 그녀의 무게, 부담을 덜고 수치심을 산의 고요함 속에 씻어낼 수 있는 곳이었다. 동굴 안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바람은 없었다. 이미 안에 있던 은둔자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고 타닥거리는 나무 소리가 빠르게 공간을 채웠다. 그루바는 은둔자가 건네준 마른 가죽에 몸을 감싸고 돌 위에 앉아 첫 온기가 얼어붙은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의 온기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실용적인 온기였다. 은둔자는 정확하게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말린 고기 몇 조각과 물 한 잔. 그는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의 시선은 판단 없이 무심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 안식처에서 그루바는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수치심과 짐이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중의 굴욕으로부터 벗어난 첫 온기이자 첫 자유의 숨결이었고 산속 은둔자의 엄격한 보호 아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동굴에서의 첫 며칠 동안 여전히 마른 가죽에 몸을 감싼 그루바는 은둔자를 관찰했다. 그의 움직임은 절제되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몸짓이 없었다. 그는 결코 그녀를 경멸하거나 연민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저 무심했지만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여전히 불타오르는 듯한 수치심이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은둔자는 나무를 모으고 불을 피우고 말린 식량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은둔자가 나무를 주우러 나간 사이 그루바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스스로 불을 지피려 했다. 그녀의 서툰 움직임으로 동굴 안은 연기로 가득 찼지만 은둔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무를 더 잘 태울 수 있도록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조용히 가르침을 받은 순간이자 노동을 통해 존엄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다. 새아버지의 눈에는 한때 쓸모없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배웠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대감과 관찰의 여지, 그리고 느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짐이 아니라 조용한 증인이자 어쩌면 이 거친 삶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날들이 지나면서 그루바는 은둔자의 삶의 리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또한 그녀의 리듬이 되었다. 그들은 첫 햇살과 함께 일어났고 간단한 식사를 했으며 은둔자는 사냥을 가거나 약초를 채집하러 나섰고
그녀는 동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심지어 찢어진 옷을 꿰매려고도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확실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자신 속에서 발견했다. 한때 조롱의 대상이자 그녀의 짐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그 고통은 수치심의 고통과는 달랐다. 그것은 노력의 고통이자 그녀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힘의 고통이었다. 은둔자는 말없이 그녀에게 식용뿌리를 알아보는 법, 심지어 젖은 나무로도 불을 피우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일종의 엄격한 신뢰가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단순히 용인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작고 고립된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가차없고 공정한 자연의 리듬이 그녀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감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타인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창조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청이 터질 듯했던 동굴의 침묵은 그루바에게 내면의 평화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은둔자의 침묵이 경멸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자 그의 존재 방식임을 이해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비웃음과 욕설의 메아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은둔자의 작은 존중의 제스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음식을 담은 그릇을 건넬 때마다 항상 그녀가 충분히 가졌는지 확인했다. 밤에 추울 때면 그는 은근슬쩍 그녀 쪽으로 더 많은 가죽을 밀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만진 적도 없고 욕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적도 없었다. 오직 그 엄격한 무심함으로만 그녀를 보았는데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안전의 동의어가 되기 시작했다. 연민 없는 이 말없는 보살핌의 행동들은 어떤 말보다도 그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구루바, 술 한 병에 팔려온 짐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있고 충족되는 자신의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수치심은 서서히 사그라지고 이상하고 새로운 내면의 평화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치유하는 침묵이었고 산속 은둔자의 엄격하지만 안전한 보호 아래 그녀가 존엄성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침묵이었다. 동굴에서의 날들은 구루바를 변화시켰다. 한때 나약하고 조롱받던 그녀의 몸은 강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무를 나르고 약초를 채집하느라 쑤셨던 팔다리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다. 매일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불을 돌보는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다. 매번 노력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힘이 커지고 그와 함께 기묘한 내면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불태우던 수치심은 서서히 자신의 인내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뀌어갔다. 은둔자는 말없이 그녀의 발전을 지켜보았다. 가끔 그녀가 나무를 쪼개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는 그저 도끼를 잡는 방법과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비판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의 말없는 존재는 마치 변함없는 기준점 같았고 계속 나아가라는 격려였다. 그루바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산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도시의 판단에서 벗어난 그녀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동물의 흔적, 식용식물, 변화무쌍한 날씨의 변덕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엄격한 현실과 조용한 존중의 기반을 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였다. 그녀는 진정한 존엄이 타인의 의견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고 과거의 짐이라는 느낌은 새로 발견한 힘 앞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동굴 안에서 불이 타닥거리고 은둔자가 칼을 갈고 있을 때 구루바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오래된 잊혔던 멜로디였고 들꽃과 자유에 대한 노래였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어 동굴을 부드러운 메아리로 채웠다. 은둔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 머물렀지만 어떤 판단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구루바는 자신의 노래가 들렸고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그것은 수년간 처음으로 조롱당할 두려움 없이 스스로에게 그런 표현을 허락한 순간이었다. 한때 고통과 수치심으로 굳게 다물렸던 그녀의 입술은 이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멜로디는 희망이 돌아왔다는 속삭이는 약속 같았다. 그녀는 약초를 모을 때, 요리할 때, 심지어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도 더 자주 콧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들은 단순했고 복잡한 가사는 없었지만 각 음표는 되찾은 자아의 일부를 담고 있었다. 은둔자는 그녀의 노래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달랐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만의 내면의 멜로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소리로의 회귀, 즉 자기 표현의 회귀는 그녀에게 존엄과 힘을 되찾는 강력한 상징이었고 불타오르던 수치심의 잔재를 꺼뜨렸다. 몇 달이 지나고 동굴에서의 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그루바와 은둔자는 거의 완벽한 동기화 속에서 움직였고 각자는 말없이 서로의 임무와 기대를 알았다. 은둔자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면 그루바는 이미 불을 지피고 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녀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의 손은 옆에 나타나 말없이 힘을 보탰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애정 표현도 사랑의 약속도 없었으며 오직 엄격한 상호 존중과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만이 있었다. 그의 보호는 더 이상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 발견한 존엄성, 즉 판단 없이 그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보호였다. 한때 짐이었던 그루바는 이제 그들의 작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졌고 그녀의 힘은 매일같이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즉 그들의 공동생활에 기여하는 바에 달려있다고 느꼈다. 산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엄격한 아름다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영혼은 공동의 목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발견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동반자 관계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고 다가올 도전에 그들을 대비시켰다. 몇 달간의 평화로운 시간 후 산길을 넘어 마을에서 로티에게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부인, 아마도 그녀의 의붓아버지나 탐욕스러운 침입자였을 그 누군가가 로티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시 떠올린 것이다. 로티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고 그녀의 안전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침묵의 산사나이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평선을 주시하며 더욱 날카로워졌다. 잊혔던 강몽이 되살아났다. 로티를 위스키 한 병에 팔아넘겼던 의붓아버지나 그의 부하가 은신처로 가는 길목 근처에서 목격되면서 로티의 평온은 위협받았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복수를 꾀하는 것일까? 그가 다가온다는 소식은 로티의 깨지기 쉬운 안전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에 짓눌렸고 치욕스러웠던 기억들이 배가 된 힘으로 되살아났다. 산사나이는 말없이 방어태세를 갖췄다. 위협은 로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오래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깨웠다. 비록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지만 과거로 돌아가 짐짝이나 부담으로 취급받던 유령 같은 기억은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을 거부했던 이들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존엄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것은 헐값에 팔려나간 뚱보 이상의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내면의 싸움이었다. 산사나이는 그녀의 고뇌를 알아챘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로티와 산사나이가 소중히 여기던 산속 오두막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숲속의 기이한 소리, 눈 위에 찍힌 새로운 발자국, 그리고 주변 동물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같은 미묘하지만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안전한 안식처 주변에 고조되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들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침입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숲속의 작은 속삭임 하나, 그림자 하나도 위협이 되었다. 로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안식처 속에서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이 차가운 정확성으로 깨어났다. 침묵의 규율에 충실한 산사나이는 말없이 움직였다. 그는 체계적으로 오두막을 보강하고
덫을 확인하며 도구들을 날카롭게 갈았다. 그의 존재는 로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눈에서 타협 없는 결단력과 보호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단지 공간만이 아니라 로티의 존엄성과 그들의 공동생활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준비는 로티에게 다가올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의 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속 오두막에서 로티와 산사나이의 평화로운 나날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외부에서 돌아온 위협은 그들이 도피했던 세상의 잔혹함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 빛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덜 즐거웠다. 마치 자연 스스로가 위험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맞서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싹트는 유대감과 로티가 새로 얻은 힘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음 단계, 즉 더 위험한 단계로의 전환이었다. 산딸기를 따던 로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발자국 옆에는 갓 찍힌 남성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산사나이의 거치고는 너무 컸고 동물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했다. 심장이 종소리처럼 울렸고 입안에서는 두려움의 쓴맛이 감돌았다. 으붓아더지의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경고임을 알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중의 조롱과 멸시, 공개적인 치욕의 기억이 새로운 힘으로 그녀를 덮쳤다. 어렵게 되찾았던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공포로 가득 찼다. 공허하고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의붓아버지가 가까이 있었다. 산사나이는 그녀의 공포를 보았고 발자국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자세는 긴장했고 시선은 맹수처럼 주변을 훑었다. 그는 평화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현실적인 위협은 그들의 산속 은신처를 비록 숨겨져 있었지만 목표물로 만들었다. 로티는 새로 얻은 힘이 수치심의 망령과 씨름하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날마다 침입자의 존재는 더 명확해졌다. 바람 때문이 아닌 부러진 나뭇가지들, 나뭇잎 스치는 소리들. 로티는 오두막이 덫이 되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의붓아버지의 환영, 그의 냉소적인 미소와 위스키를 움켜쥐던 손이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한때 무방비했던 그녀는 이제 불을 피우고 흔적을 식별하며 칼을 갈았다. 한때 무용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강했다. 산사나이의 눈에서 연민이 아닌 조용한 인정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어느 저녁 모닥불가에서 그들은 오두막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보강된 문이 충격에 흔들렸다. 로티는 도망치는 대신 무거운 몽둥이를 움켜주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또다시 모욕하고 짐짝으로 만들려던 자에 대한 분노로 떨었다. 산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너는 준비됐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오두막뿐만 아니라 새로이 찾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다. 오두막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문턱에는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의 의붓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다른 인물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내 것을 찾으러 왔다, 이 뚱보야. 그는 몽둥이를 든 채 산사나이 옆에 서 있는 로티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녀 안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산사나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실루엣은 마치 바위벽 같았다. 그의 손에서는 칼이 번뜩였다. 공격이 아닌 방어의 상징이었다. 의붓아버지는 은둔자의 차가운 힘을 보고 주춤했다. 로티는 그의 지지를 느끼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나는 당신 것이 아니야. 그녀는 힘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누구의 짐짝도 되지 않을 거야. 산사나이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입구를 막아섰고 그의 눈은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지킨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의붓아버지의 공격성은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힘과 맞닥뜨렸다. 그는 물러섰고 그의 부하들도
뚱보에게 물러서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 물러섰다. 의붓아버지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탐욕은 산사나이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로티의 새로운 힘과 맞부딪혔다. 그때까지 자신만만했던 부하들도 불빛 아래에서 떨었다. 너 감히 내게 맞서겠다는 거냐? 그는 우위를 되찾으려 으르렁거렸지만 동굴의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울렸다. 로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굳건히 서 있었다. 한때 불을 지피는 도구였던 몽둥이는 이제 저항의 상징이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더 크게 반복했다. 산사나이는 칼을 들어 올렸고 그 칼날은 불꽃 속에서 번뜩 꼈다. 그것은 위협의 몸짓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이다. 너의 잔혹한 게임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라는 최종 선언이었다. 의붓아버지는 그의 눈에서 결단력을 보았고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연민도 협상도 없었고 오직 차갑고 꺾이지 않는 의지만이 있었다. 그는 짐짝이라 여겼던 로티에 대한 자신의 권세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돌아섰고 그의 부하들도 그를 따라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존엄성에 의해 패배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물이라 여겼던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폭군의 몰락이었다. 산속 대결의 소문은 바람처럼 마을에 퍼져나갔다. 한때 로티를 손가락질했던 군중은 보호자를 찾은 뚱보에 대해 수군거렸다. 처음에는 불신과 경멸이 뒤섞였다. 짐짝에 불과한 그녀가 어떻게 피난처와 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꺾이지 않는 산사나이와 그의 방어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얻자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알고 그녀의 수치심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더 깨끗한 양심으로 후회와 자신의 잔혹함에 대한 반성을 느꼈다. 자신의 소유물 없이 마을로 돌아온 의붓아버지의 굴욕적인 말들은 소문을 확증시켰다. 그 야만인, 그 뚱보 스스로를 지켰어.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말은 웃음 대신 역겨움을 자아냈다. 그녀를 거부했던 공동체는 자신들의 행동이 남긴 메아리와 마주해야 했다. 부재했던 로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희생자이자 예상치 못한 힘의 본보기, 그리고 그들 위선의 거울을 보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그녀의 오래된 수치심은 조용한 비난처럼 마을로 되돌아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게 만들었다. 동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로티는 불 옆에서 평생 짊어졌던 수치심과 두려움의 짐이 마침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고 정신은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산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이해와 상호 존중, 그리고 무언의 약속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의붓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녀를 거부했던 세상으로부터도 지켜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따뜻함, 질서, 그리고 동굴을 채우는 선율을 불어넣었다. 로티는 자신의 자리가 바로 여기, 침묵의 보호자 곁, 자신의 가치가 의문시되지 않는 아름다운 산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고 짐짝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존엄성을 되찾았음을 느꼈다. 산사나이는 그녀의 평온을 느끼고 시선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말없이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맹세이자 존중과 어떤 적이나 사회적 판단도 깨뜨릴 수 없는 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의 미래에 대한 무언의 약속이었다. 산속에서 바람소리와 개울물소리가 자유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곳에서 로티는 마침내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대결 후 몇 달이 흘렀고 한때 조롱의 대상이자 짐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몸은 이제 노력으로 단련되어 강하고 민첩해졌습니다. 그녀는 가파른 길을 쉽게 오르내렸고 식용약초와 마른 나무가 가득 찬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산봉우리 위로 솟아올라 하늘을 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면 로티는 생명력이 혈관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녀의 그림자 같았던 불타는 수치심은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자립심과 힘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묵묵한 수호자이자 동반자인 그 산사나이는 항상 곁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산처럼 굳건했습니다. 동굴에서의 그들의 공동생활은 자연의 조화로운 리듬이 되었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불을 돌보고 서로를 지탱하는 것. 더 이상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포용하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짐이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미래가 도시 세계의 부드러운 말이나 거짓된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의 엄정한 진실과 그들을 묶어준 말 없는 꺾이지 않는 유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미래였습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배척했던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위와 고요함 속에서 이곳 야생의 심장부에서 그녀의 존엄성은 온전히 피어났고 산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새로운 자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존엄성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거부당했을 때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힘에서 드러나며 마음으로 보는 이들의 지지를 받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상처 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산은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도끼 어린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요함과 존중 속에서 한때 짐이라 불렸던 그녀는 수치심이라는 짐을 벗어던졌습니다. 그곳의 소박함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았고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굴욕의 외침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항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침묵과 수용, 그리고 인내 속에서 성장합니다. 배척당한 이들도 존엄성과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사회가 상처를 주더라도 사랑과 이해는 치유한다는 것을. 한때 짐이라 불리던 주인공은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용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편견에 대한 정신의 승리.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혹시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거나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안식처를 찾으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밤 저희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구원과 정신의 힘을 믿으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마세요. 존엄과 사랑의 세계로 떠나는 저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과 희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